최근 한국에서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며 일본에게 제대로 사이다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차량 뒷면에 붙어있는 문구를 두고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지난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남자 팰리세이드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요. 글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한 장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현대 팰리세이드 후면을 찍은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쪽발이 차는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입니다. 해당 문구는 일본 불매 운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멋지다와 과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은 멋있네요. 나와 같은 마음 완전 상남자네. 저건 공동구매해야 합니다. 기름 한번 넣어주고 싶네요.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등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을 내놓는 누리꾼들은 쪽발이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고 이를 공연하게 사용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반일 감정은 공감사항이지만 저렇게 드러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다. 뭐든 과하면 욕먹는 법 등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의 아픔을 표현한 동상이 논란에 휩싸이자 법원이 가짜뉴스에 일침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가들이 이우현 낙성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노동자상은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죠. 지난 3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단도 이태우 부장판사는 조각가 김모 씨 부부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김 씨 부부에게 각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조각한 국내 대표적인 조각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동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김 씨 부부에게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작을 의뢰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 씨 부부가 조각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만간기념관에 처음 설치되었는데요. 이후 서울 용산역, 제주, 부산, 대전 등의 노동자상이 순차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인 이 연구위원은 집회 등을 통해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은 1926년 홋카이도 토목공사에서 혹사당한 일본인 노동자다. 1945년 이전에는 일제 강제징용이 없었다. 역사 왜곡이다라며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김 씨 부부는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해 만들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비방했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은 원고 김 씨 부부가 노동자상의 작가인 사실을 몰랐다. 또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노동자상이 표상하는 상징이 일제강점기 노무동원된 노동자의 실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김 씨 부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언론 기사를 통해 원고가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들이라는 내용이 보도돼 있다. 이 씨가 참여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가 김 씨 부부 실명을 거론했다. 피해자는 특정됐다고 보기에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사진과 노동자상은 야윈 채용 등 외 유사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유사점은 강제로 동원돼 탄광 속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던 노동자를 표현하고자 하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 씨 주장은 허위라고 보기 상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고 침해됐다. 피고의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김 씨 부부에게 각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 세계의 흥행 열풍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일본 드라마까지 역주행시키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세계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위에 오르면서 K-드라마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흥행작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장르의 일본 드라마의 역주행까지 이끌어내는 등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죠. 30일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지난 29일 기준 전 세계 83개국 중 80개국에서 TV 프로그램 부문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위를 하지 못한 나라는 단 3곳뿐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에서는 2위로 인도에서는 3위로 집계되었죠. 전날 2위였던 인도네시아, 러시아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이날 1위에 올랐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오징어 게임이 1위를 못한 국가들은 일상생활이 오징어 게임보다 더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인도에서 1위를 하려면 발리우드 느낌으로 마지막에 다 같이 춤을 춰야 한다. 아니면 불가능 등의 답변을 남겼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830점 만점에 826포인트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위로 694점인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와는 무려 132점 차이가 나면서 압도적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릭스 페트롤은 국가별로 1위는 10점, 2위는 9점, 3위는 8점을 주는 식으로 월드 랭킹을 산정하고 있죠. 심지어 넷플릭스 서비스가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중국에서까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이날 기준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의 누적 조회수는 16억 회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7.7점의 평점을 받으며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인기에 비슷한 데스게임 장르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아리스 인 보더랜드도 TV 프로그램 6위에 오르며 재응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 12월에 공개된 이 시리즈는 일본 만화 임종의 나라 앨리스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텅 빈 도쿄를 배경으로 한 게임 세계에 던져진 주인공 아리스가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 44개국에서 10위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작품 중 역대 최대 흥행작이 될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최고 경영 책임자 겸 최고 콘텐츠 책임자까지 지난 27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오늘의 톱10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죠.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지난 28일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인기 비결에 대해 놀이가 모두 간단하고 다른 게임 장르와 다르게 서사가 더 자세히 참가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몰입하게 되는 점이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싸이 등을 예시로 들었죠. 외신 역시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지난 28일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옥 같은 호러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징어 게임이 기생충처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날카롭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죠. 미국 CNN 방송도 29일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고 왜 사로잡는가라는 기사에서 오징어 게임의 흥행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드러났던 것과 매우 같은 현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